조선시대 한 젊은 왕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뒤척이고 뒤척이고 또 뒤척입니다. 마음속으로 온갖 걱정과 번민이 밀려옵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어울리는가?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듭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하들은 기다리고 국사는 밀리고 왕은 괴로워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인이 본래 병이 있어 왕자 시절부터 밤이면 마음속으로 번민하여 자지 못하고 새벽에야 잠이 들어 항상 늦게 일어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왕이 밤마다 잠을 못 자고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락안에서 한 가지 음식을 올립니다. 그냥 평범한 과일이었습니다. 귀한 약재도 아니고 외국에서 온 진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붉은 빛깔의 그 과일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씨가 하나 있다고 해서 임금을 상징하는 과일, 제사상에 가장 먼저 올리는 과일, 관혼상제에 빠지지 않는 그 과일. 신기하게도 이 과일을 먹기 시작하자 왕의 잠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편안히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과연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왕을 구한 이 붉은 과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어가실 겁니다. 첫째,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왕의 정체와 그를 구한 과일의 비밀. 둘째, 현대의학이 밝혀낸 그 과일의 놀라운 수면 유도 성분. 셋째, 잠 못 이루는 밤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줄 구체적인 활용법. 자,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600년 전 조선 궁궐의 밤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첫 번째 증상. 밤 10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잠이 안 옵니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12시, 새벽 1시. 결국 새벽 3시, 4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듭니다. 두 번째 증상. 겨우 잠이 들어도 자주 깹니다. 화장실 가려고 깨고, 목말라서 깨고, 이유 없이 깹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침이 됩니다. 세 번째 증상.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어제 잤나, 안 잤나? 잔 것 같은데 안 잔 것 같습니다. 머리는 무겁고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졸립니다. 네 번째 증상. 낮에는 졸린데 밤에는 또 잠이 안 옵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며칠, 몇 주, 몇 달. 선생님들, 이런 증상 있으시죠? 불면증입니다. 요즘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이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잠이 안 올까요? 한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심혈이 부족해집니다. 심혈이 뭐냐고요? 심장과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액을 말합니다. 이 심혈이 부족하면 심장이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또한 스트레스, 걱정, 근심이 많으면 간기가 막힙니다. 간기가 막히면 기운이 위로 치솟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문제는 말이죠. 잠을 못 자면 모든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당이 올라갑니다.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 어휘들은 말했습니다. 불면증은 과로사의 전조 증상이다. 잠을 통해 피로를 해소하는 인체 고유의 자발적 회복 기능이 고장난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왕도 똑같았습니다. 왕자 시절부터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음과 기운이 어둡고 나른하며
피부가 날로 여위어 갔다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왕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왕의 불면증을 고친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그 왕은 바로 조선 제2대 임금 정종입니다. 정종.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실 정종은 조선 왕 중에서 가장 존재감이 약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위 기간도 겨우 2년, 이방원의 그늘에 가려진 왕. 하지만 정종에게도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정종의 본명은 이방과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둘째 아들입니다.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형 이방우가 왕세자였죠. 그런데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다섯째 동생 이방원이 난을 일으켜 형제들을 죽입니다. 세자였던 이방우도 죽고 막내 이방석도 죽습니다. 그 끔찍한 피바람 속에서 살아남은 이방과. 그가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실권은 동생 이방원에게 있었습니다. 정종은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형제들이 서로 죽이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신이 왕이지만 권력은 없습니다. 언제 동생에게 왕위를 빼앗길지 모릅니다. 아니,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조선왕조실록 정종 1년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정종이 신하 조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인이 본래 병이 있어 왕자 시절부터 밤이면 마음속으로 번민하여 자지 못하고 새벽에야 잠이 들어 항상 늦게 일어났다. 왕자 시절부터 이미 불면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른 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즉위한 이래로 경계하고 삼가는 마음을 품어서 병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근일에 다시 병이 생겨서 마음과 기운이 어둡고 나른하며 피부가 날로 여기어진다. 마음과 기운이 어둡고 나른하다. 피부가 날로 여위어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울증입니다. 심한 스트레스입니다. 불면증으로 인한 극도의 피로입니다. 정종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을 겁니다. 죽은 형제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을 겁니다. 동생 이방원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다음 차례인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내일원의 어이들이 진단합니다. 전하, 이것은 과로사의 전초 단계입니다. 잠을 통해 피로를 해소하는 인체 고유의 자발적 회복 기능이 고장난 것입니다. 신경 안정제나 수면제를 쓸 수도 있지만 이는 습관성이 되기 쉽고 내성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이들은 고민합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할 수 있는 음식. 그래서 소락간에서 한 가지 음식을 올립니다. 붉은 빛깔에 달콤한 맛에 그 과일. 예로부터 주일이시라 하여 제사상에 가장 먼저 올리는 과일. 씨가 하나 있다고 해서 임금을 상징하는 과일. 성질이 따뜻하고 독성이 없어 한약의 성분을 완충시키는 그 과일. 정종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과일로 만든 차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차츰 편안해집니다.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가라앉습니다. 잠이 옵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깊은 잠이 옵니다. 과연 정종의 불면증을 고친 그 붉은 과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의 불면증을 고친 그 과일, 수락관에서 매일 밤 올린 그 붉은 과일, 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 천연 수면제, 바로 대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그 대추입니다. 예로부터 조라고 불리며 제사상에 가장 먼저 올라가는 과일, 임금을 상징하는 과일, 한약을 지을 때 빠지지 않는 그 대추. 대추가 왕의 잠을 지켜준 천연 수면제였습니다. 지금부터 대추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대추가 왜 정종의 불면증에 효과적이었을까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신경을 이완시키는 대추씨의 마법. 한의학 고전인 동의보감과 향약 집성방을 펼쳐보겠습니다. 대추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추는 성질이 따뜻하고 독성이 없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비장을 보하며 오장을 돕는다. 여기서 핵심은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추씨에 신경을 이완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대추씨에는 산조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산조인이 뇌의 세로토닌과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세로토닌이 뭘까요? 행복 호르몬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우울증을 예방하고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렇다면 가바는 뭘까요? 뇌의 흥분을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불안감을 줄이고 긴장을 풀어주고 수면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대추차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천연 수면제와 다름없는 겁니다. 두 번째 비밀, 대추의 단맛, 그 안에 숨은 비밀. 대추를 먹어보셨죠? 달콤합니다. 이 단맛이 단순한 당분일까요? 아닙니다. 대추의 단맛에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사포닌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잠이 안 옵니다. 사포닌이 이 코르티솔을 조절해서 숙면을 돕는 겁니다.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손상을 예방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뇌가 건강해지면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 비밀, 소화를 돕는 대추의 힘. 한의학에서는 디위가 편안해야 잠이 온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소화가 잘 되어야 잠이 온다는 뜻입니다. 저녁을 과식하면 잠이 안 옵니다. 속이 더부룩하면 잠이 안 옵니다. 대추는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소화 기능을 회복시켜 속을 편안하게 하고 식욕이 돋게 합니다. 대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장 운동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킵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세로토닌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대추를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세로토닌도 증가하고 잠도 잘 오는 겁니다. 네 번째 비밀, 노화 방지와 항암 효과. 대추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사과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합니다. 또한 대추에는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잠이 안 옵니다. 대추를 먹으면 마그네슘이 보충되어 근육이 이완되고 신경이 안정되고 잠이 잘 오는 겁니다. 2018년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연구를 보면 대추 추출물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세포에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 알레르기 치료 효과. 대추에는 시클릭 AMP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합니다. 특히 알레르기성 자반증, 아토피 피부염 같은 면역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2020년 대한한의학회 논문을 보면 대추가 면역 조절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비밀, 한약의 조화를 이루는 대추. 동의보감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추는 완화의 목적으로 모든 약에 배합하여 강장제로 사용한다. 독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한약을 달일 때 생강과 함께 몇 톨 넣으면 다른 약초의 강렬한 성질을 중화시켜준다.
대추는 독성이 없고 성질이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재들의 독성이나 강한 성질을 완화시켜줍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모든 약재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대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정종처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 뒤척이고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드시는 분, 대추가 딱입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대추차를 한 잔 드세요. 따뜻한 대추차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신경이 이완되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 직장 스트레스, 가정 스트레스, 건강 걱정. 현대인은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잠이 안 옵니다. 대추의 사포닌이 코르티솔을 조절해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추 몇 알을 드세요.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세 번째, 소화가 안 되시는 분,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이 없고 자주 체하시는 분. 대추가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소화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식전에 대추 두세 알을 드시거나 대추차를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기력이 떨어지신 분, 피로가 쌓이고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신 분. 대추는 천연 강장제입니다. 기혈을 보충하고 오장을 돕고 원기를 회복시킵니다. 아침에 대추를 드시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다섯 번째, 면역력이 약하신 분, 자주 감기에 걸리고 쉽게 피로하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대추가 면역 조절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꾸준히 드시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첫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 대추는 당분이 많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하루 3알에서 5알 정도로 제한하시고 혈당을 체크하면서 드세요. 둘째, 몸에 습이 많으신 분. 몸이 무겁고 부종이 있고 담이 많으신 분. 대추는 성질이 끈적해서 습을 더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셋째, 치아가 약하신 분. 대추는 끈적하고 당분이 많아서 치아에 달라붙습니다. 드신 후에는 양치질을 하거나 입을 헹구세요. 넷째, 소화력이 매우 약하신 분. 대추는 소화를 돕지만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일상에서 대추를 스마트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 1. 대추차, 불면증 특효.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말린 대추 5에서 7알을 준비하세요. 씨를 제거하고 과육만 사용해도 되고 씨째로 사용해도 됩니다. 씨에 수면 성분이 많으니 씨째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물 500ml에 대추를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끓이세요. 대추가 물러지고 물이 붉은색으로 우러나오면 완성입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하게 한 잔 드세요. 꿀을 한 스푼 넣으면 더 맛있고 효과도 좋습니다. 방법 2. 생강 대추차, 감기 예방. 대추와 생강은 환상의 궁합입니다. 한약을 지을 때도 항상 대추와 생강을 함께 넣습니다. 대추 5알, 생강 3-4쪽을 물에 넣고 끓이세요.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대추의 달콤함이 만나면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도 돕습니다. 방법 3. 대추 그대로 먹기. 말린 대추를 하루 3에서 5알 정도 간식으로 드세요. 아침 공복에 드시면 기운이 나고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단,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삼키면 소화가 안 됩니다. 방법 4. 대추죽. 대추를 곱게 갈아서 쌀과 함께 죽을 쑤세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습니다. 특히 입맛이 없거나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방법 5. 대추 요리의 활용. 삼계탕에 대추를 넣으면 국물이 달콤해집니다. 약밥에도 대추가 들어가죠. 고기를 삶을 때 대추를 넣으면 누린내를 잡아주고 고기가 부드러워집니다. 방법 6. 하루 접정량은? 말린 대추 기준으로 하루 5에서 1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대추는 10에서 15알.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 부담이 되거나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적당히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방법 7. 생대추 대 말린 대추. 동의보감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생것보다는 말린 것에 더 많은 영양가와 양리적 효능이 있다. 말린 대추가 약효가 더 강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성분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면, 소화, 기력 회복 목적이라면 말린 대추를 추천합니다. 방법 8. 대추 선택법. 마트에 가면 여러 종류의 대추가 있습니다. 보운 대추, 경산 대추 등 국산 대추가 좋습니다. 선택할 때는 색깔이 붉고 윤기가 나는 것, 너무 딱딱하지 않고 약간 부드러운 것, 곰팡이나 벌레가 없는 것, 냄새가 좋은 것. 방법 9. 대추 보관법. 말린 대추는 밀폐 용기에 넣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오래 갑니다. 습기에 약하므로 건조제를 함께 넣어두면 좋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선 제2대 왕 정종은 왕자 시절부터 심한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죽이는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정종의 불면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음과 기운이 어둡고 나른하며 피부가 날로 여유여 갔습니다. 그 고통을 다스린 것이 바로 대추였습니다. 둘째, 대추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신경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천연 수면제입니다. 대추씨의 산조인 성분이 세로토닌과 가바, 감마아미노 낙슨 행성을 증가시켜 숙면을 씁니다. 소화를 돕고 기력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셋째, 대추는 이렇게 드세요. 하루 5에서 10알, 말린 대추가 약효가 더 강합니다. 잠들기 전 대추차 한 잔이 불면증의 특효입니다. 생강과 함께 끓이면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간식으로,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단, 당뇨가 있으신 분은 양을 조절하시고 드신 후에는 양치질을 하세요. 600년 전 조선 왕실에서 왕의 불면증을 고치기 위해 올렸던 그 귀한 과일이 현재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대추 한 봉지. 수라간에서 정종에게 올렸던 바로 그 명약입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고통,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안 오는 괴로움,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피로. 이 모든 고통을 정종은 대추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대추차 한 잔. 대추의 은은한 단맛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따뜻해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 당장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대추 한 봉지 사오세요.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대추차를 끓여 드세요. 그리고 편안한 밤, 깊은 잠을 경험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이 영상은 선물이 될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조선 왕의 건강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